오랜만에 한국에서 계신 한국 분이랑 미팅을 하는데 이제 제 이름은 폴 리고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창에 호주 상위 1%라고 치면 제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미팅 이후로 좀 이제 저를 이제 그 영상을 좀 몇 개 보시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4명이 있는 아기 아빠면서 호주에서는 한 26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 산업, 교육 비즈니스여서 이제 칼리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한 1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기택 대표, 이제 케일리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사업은 이제 브리즈번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 이제 한국이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호주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이제 팔아드리는 거. 어떤 분이 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아니 1, 2년을 살다가 이제 저는 집을 이제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이제 도와드리는 게 부동산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또 볼륨이 있는 게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 게 호주는 모든 투자 집 이제 그 입주자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이랑 그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는 이제 입주자랑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날 일도 없고 통할 일도 없습니다, 호주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부동산의 가장 큰 업무예요. 브리즈번만 치면은 이제 퀸즐랜드죠. 퀸즐랜드만 치면은 부동산이 846개가 있어요. 이제 호주 사람, 중국 사람, 뭐 동양 사람들 다 합친 모든 부동산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클로버 프로퍼티가 6입니다. 네, 그래서 한인 업체로는 이제 호주에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0채 정도의 400채 이상의 이제 렌트, 월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클로버 프로퍼티라는 이제 부동산에서 제가 맡고 있는 담당은 저는 구매자를 위한 서비스를 해드려요. 판매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호주에 뭐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여기 현지 사람들 이제 교민분들 또는 호주 분들이 이제 나는 좀 투자집을 하고 싶은데 또는 자가를 찾고 싶은데 나는 옥션 그러니까 뭐 경매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뭐 시드니에 사는데 브리즈번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가 대신 뭐 임장을 다 가드리고 경매에서 이제 입찰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 자체가 부동산으로 호주 상위 1%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한 3, 4년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차후에 이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일 거예요. 저는 호주에 관광으로밖에 가본 적이 없고 영주권도 없고 뭐 아무런 비자가 없습니다. 호주에 투자가 가능할까요? 100%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 호주 은행에서 외국인한테 얼굴도 못 보고 호주에 발도 안 들어보는 그 외국인한테 집을 담보로 론을 해줘요. 모기지를 줍니다. 예, 그게 한 5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 한 40에서 50%. 근데 만약에 호주에 살고 영주권 있는 사람한테는 80에서 95%까지 해줘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호주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고 한다면 1960년대 한국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지금 호주 인구가 2,500만입니다. 호주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내수 시장이에요. 땅은 한국보다 70배가 큰데 내수 시장이 한국의 반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코스트 라인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호주 국가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은 이게 내수 시장이 너무 작은데 이게 2배로 만들어야 된다 최소. 그래서 5천만이 넘어가는 게 인구가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가 원래는 코비드 전에는 2050에서 60년도까지 그걸 만들 수가 있는 프로젝션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코비드 때 좀 많이 뒤틀려가지고 그게 60에서 2070년까지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현재.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자연 증가율로 인구가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잘 배우고 이럴수록 애기들이 들낳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호주는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법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캐나다, 뭐 미국은 가기 힘들고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워낙 그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로 엄청나게 이민을 옵니다. 예,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호주로 이민을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 뭐 탑10 안에 들어가지만 이제 엄청 많진 않고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매년 보통 한 30에서 60만 명이 들어와요. 호주로 매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호주처럼 행정이 까다롭고 집 레귤레이션 어떤 법 조항이 까다로운 나라에서 집 한 채 지는데 보통 땅 등기하고 집 짓는데 보통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아파트 짓는데 4년 걸립니다. 그래서 매주 500에서 1000채가 부족해요. 호주는. 그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앞으로 2070년 또는 2100년까지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뭐 여기는 이제 주로 받으니까 월세가 아니죠. 근데 뭐 월세 대란 여기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고 항상 집이 부족합니다. 사람보다.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주는 한국의 1960년대, 한국의 1960년대 물론 제가 살진 않았지만은 역사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 늘 집이 부족하고 늘 사람이 늘어나고 늘 고속도로가 깔리고 늘 지하철이 깔리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많이 한국은 꺾였지만은 그 도로공사와 이제 지하철 공사 이제 여긴 트레인이죠. 트레인 공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잖아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호주가 딱 그 꼴이에요. 왜냐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드니가 원래 시드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도시가 시드니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카파를 5밀리언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트리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도로공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호주는 어느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호주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대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호주에 있는 GDP죠. 호주 이제 총 인컴의 25%가 부동산 관련 뭐 컨스트럭션 부동산 관련해서 나와요.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고용인의 4명 중에 1명이 부동산 관련 또는 그거 연결돼 있는 일을 해요. 그게 뭐 마케팅이 됐든 뭐 굴삭기를 만드는 사람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옛날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는 뉴질랜드 분들이 또는 중국 분들이 미국 분들이 엄청나게 사요. 호주 부동산을. 안정성 때문에. 이 비자가 없는 사람이 호주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융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국의 세무사가 필요한 정보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은행에 넘기면은 은행에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팀으로 있는 모기지 브로커가 있어요. 호주 한국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몇 명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결을 시켜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새 집밖에 못 사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아직 안 지어진 집.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호주 국가가 여기 건설 경기를 계속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근데 저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아마 모르시겠지만 한국은 아파트 좋잖아요. 아파트가 오르고 아파트가 자산이잖아요. 호주는 아파트가 빌라보다 안 좋아요. 한국으로 치면. 절대 사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아쉬운 게 한국에서 잘 모르고 호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파트 사거든요. 그리고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다 와요. 팔아달라고. 세 번째로 이제 외국인 세금이 붙어요. 부동산을 사실 때. 그게 취득세는 원래 내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거고 거기 플러스로 FOB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호주에 투자할 때 특별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약 집값의 한 7%인가 그래요. 7%인가 8%인가. 여기가 호주가 투자했을 때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월세가 굉장히 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버젯이 한 8, 9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우스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월세가 한 주에 약 한 900불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뭐 한 80만 원? 75만 원, 8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주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 4 하면은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융자를 불리시면 뭐 반 빌리시니까 반은 나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도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반 정도는 내간다고 생각하고 한 150만 원 정도 내가 융자를 반을 빌린다는 가정 안에 150만 원 정도는 내가 매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10%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해는 900불, 그 다음 해는 뭐 950불에서 뭐 990불,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에서 10% 매년. 그건 미래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 주제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집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1960년에서 2024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인구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집이 많고 사람이 적은 거거든요. 애도 안 낳기 때문에. 호주는 기본적으로 그게 앞으로 50에서 10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는 3배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1억 명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인구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은 일단 안 하셔도 돼요. 호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문제가 있을까요는 절대 없다요. 왜냐하면 항상 집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브리즈번이 괜찮을까요? 이거는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시드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멜번이고요. 세 번째가 큰 도시가 브리즈번이에요. 근데 브리즈번이 원래 3등이 아니었습니다. 퍼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퍼스가 훨씬 더 집값이 비쌌는데 브리즈번이 갑자기 퍼스를 이기고 올라왔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시드니도 살았었고 멜번도 살았었고 타즈마니아에도 살았고 애들레이드도 살았어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멜번하고 애들레이드는 날씨가 진짜 안 좋아요. 영국 날씨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춥고 장마예요. 여름 되면은 짝짝 갈라지는 진짜 드라이한 그 온도로 4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애 키우고 나이 들다 보니까 와이프는 그 겨울이면 우울증이 오고 여름이면 얼굴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니까. 정말 0%거든요. 그 건조에 그 심한 게 그 휴미디티가 0%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멜번하고 애들레이드 사람들이 브리즈번으로 이주를 해요. 실질적으로 코비드 때 10만 명 이상이 시드니 멜번 가족들이 올라왔어요. 아예 이주를 해버렸어요. 브리즈번으로. 근데 저도 여기서 지금 이제 브리즈번에서 살지만 뭐가 좋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겨울이 굉장히 따뜻해요. 예, 그래서 써니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리즈번에 있는 사람들은 타주에서 온 사람이에요. 브리즈번에서 진짜 있던 사람 한 반 정도고요. 나머지 반은 뭐 퍼스, 뭐 잉글랜드, 뉴질랜드 다 여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브리즈번이 3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브리즈번이 시드니의 1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네.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시드니 가격으로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물론 10년 후면 시드니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시드니 평균 하우스 가격이 1.4인가 그래요. 물론 1.4 갖고 살 거 없습니다, 시드니. 예. 브리즈번 가격은 지금 평균가 89만 불이에요. 물론 89만 불로 살 거 많이 없어요. 평균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평균가가 여기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해요. 10년 후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2~3배가 올라가요.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인구의 폭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브리즈번에서 10년 후에 뭐가 있죠?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이라는 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한국도 88 올림픽 이후로 성장을 많이 했고 시드니도 2000년 월드컵 이후로 성장을 많이 했듯이 브리즈번도 10년 후에 올림픽이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저는 2~3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지금 브리즈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